네, 중학교 1학년 대단원 2단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대단원 2단원의 중단원 1단원 생물의 구성을 보다가 이제 중단원 2단원으로 들어왔어요. 중단원 1단원에서는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고요. 2단원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생물들이 어떤 다양성을 이루고 살아가는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게 될 것은 생물 다양성이에요. 그럼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은 그냥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 같이 적고 있죠. 두 번째, 종 다양성. 세 번째,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예요. 요 생태계는 환경과 생물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 생물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요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내는 게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생태계에는 산림, 습지, 초원 등 다양한 생태계가 있고, 산림에는 요 생태계에 알맞는 생물들이, 습지에는 요 생태계에 알맞는 생물들이, 초원에는 요 생태계에 알맞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1번 생태계에는 산림, 습지만 있고, 2번 생태계는 산림도 있고 습지도 있고 초원도 있어요. 그러면 초원에서만 살 수 있는 요 뱀 같은 친구들은 1번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겠죠. 뱀은 여기 없고 여기는 뱀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더 높은 2번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생물 다양성의 정의가 생물이 다양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생물이 얼만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 바로 종 다양성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어볼 텐데, 종은 두 글자로 얘기해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 다양성은요,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한 정도입니다. 즉, 생태계가 산림, 습지, 초원 이렇게 3개가 있었다면 이 3개의 생태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초원이라는 지역만 떼서 볼 거예요. 초원에는 뱀이 살 수도 있고요. 참새가 살 수도 있고요. 무당벌레, 버섯 등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뱀이 있기 때문에 참새가 살 수도 있고, 참새가 있기 때문에 무당벌레가 살 수도 있겠죠. 이처럼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다양한 특징들이 물려지는 것을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여야 해요. 같은 종류의 생물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생물의 크기, 색깔 등이 다양한 정도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즉, 생물의 종류는 요 무당벌레로 똑같은데 요 무당벌레의 색깔도 지금 다르고 무늬도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같은 무리더라도, 같은 무당벌레 무리더라도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얘가 빨간색인 이유는 어머니가 빨간색이어서, 얘가 노란색인 이유는 어머니가 노란색이어서 이 이유가 크겠죠. 요 색깔들이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당벌레마다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도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은 종류, 두 번째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은데 이거를 다른 말로 생물 변이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즉 같은 종류의 생물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이 생물의 크기, 색깔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이 변이가 새로 보는 단어죠. 이 변이는 밑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전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요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를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조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고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기까지만 밑줄 칠게요. 첫 번째,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서로 다른 특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은 종류라고 해서 변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변이, 두 번째 비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유전적 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되어서 나타난 변이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변이를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유전을 결정하는 게 유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라고 하는 거는 형태나 성질 등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던 무당벌레의 색깔 혹은 무늬 등이 있겠죠. 그래서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에서 자손으로 유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유전자,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유전자가 내려가는데 그거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유전적 변이에요. 비유전적 변이라는 얘기는 유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부모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고 이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부모에서 자손으로 유전은 되지 않게 됩니다. 이 변이의 다양한 예시는 바지락 껍데기. 똑같은 바지락 종류이지만 껍데기의 모양과 색깔과 무늬가 전부 다 달라요. 요거는 유전적 변이도 있을 수 있고 비유전적 변이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봤던 무당벌레도 마찬가지. 똑같은 종류의 무당벌레이지만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의 꽃잎도 마찬가지. 똑같은 코스모스라는 종류이지만 꽃잎의 색깔이나 크기, 모양이 다 제각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